25번 문제를 봅니다. 자, 25번은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에 관련된 용어입니다. 항상 문제를 푸는 과정에 완전 탄력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수평을 말하는 거고, 수평은 무슨 변화가 없다? 가격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풀고요. 완전 비탄력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직이고, 수직은 무슨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다. 자, 이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는 요령은 1번처럼 완전 탄력 이런 말이 나오면은 수평이니까 가격을 먼저 딱 찾아가는 거예요. 가격은 상승하고 이렇게 나왔죠? 아, 그러면 틀렸다 하는 거죠. 왜냐면은 완전 탄력일 때는 수평이어서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틀렸잖아요. 그러면 2번 딱 넘어가는 거예요. 자, 2번 봅니다. 공급이 가격에 완전 탄력했어요. 아, 수평이다. 수평은 가격이 일정이다. 그 가격 딱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가격은 변하지 않고 그랬어요. 아, 맞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봐야 돼요. 나머지 뭐가 남았습니까? 수요가 증가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수요가 증가는요, 양은 증가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푸는 요령.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그러면 먼저 완전 탄력을 갖고 완전 비탄력 갖고 먼저 찾아가자. 예, 거기서 틀렸으면 바로 넘어가고 맞았으면 남은 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해서 25번은 2번이 되는데, 만약에 3번처럼 완전 비탄력 그러면 수직을 말하는 거죠. 수직은 무슨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양을 딱 가는 거죠. 양이 증가한다? 틀렸다. 4번도 완전 비탄력 그러면 양을 딱 찾는, 양이 증가한다? 틀렸다. 5번도 완전 비탄력 그러면 양이 증가한다?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풀 때 한정된 시간에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해서 2번이 정답인데, 2번 같은 경우를 약간 그림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완전 탄력이 돼요. 이제 완전 탄력 수평이잖아요.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A점과 B점의 이야기예요. 이 만나는 점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수평이니까 가격은 일정하고 뭐만, 양만 증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의 그림이 이 그림을 말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는 이제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위에가 반드시 수량 퍼센트, 밑에가 가격 퍼센트. 그런데 지문에 완전 탄력 그러면 가격은 일정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 비탄력 그럼 뭐가 일정하다? 수량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뭐냐면 수요가 완전 탄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공급 쪽이, 공급이 완전 탄력이라면 수요 쪽이.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면은 양은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은 양은 감소, 수요가 증가하면은 양은 증가, 수요가 감소하면 양은 감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위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양은 같이 가는 걸로 풀어가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 그러면 이제 양이 일정인데,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수요가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제 가격은 하락이죠. 예. 왜? 파는 사람 많으니까. 공급 감소는 가격은 상승이죠. 왜? 파는 사람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여기는 수가는 상식이다 해서 이렇게 풀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개념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은 이런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탄력성의 용어를 설명했다면은, 그러면은 어떨 때 탄력이고 어떨 때 비탄력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변하는 걸 완전 탄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탄력이라는 것은 수평을 말하는 거고, 수평이라는 것은 이제 무한대다, 이거 수량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가서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맞습니다. 대체제가 있다는 건 바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올리면 안 사버리겠죠. 가격을 내리면 많이 사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체제가 있으면은 수량의 변화가 많이 생긴다. 맞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가서 자,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수록, 여기서 관찰 기간이 길다는 것은 물건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탄력성을 풀 때는 수량의 변화가 많은 건 탄력이고 수량의 변화가 작은 것은 비탄력인데, 관찰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건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탄력성은 커진다 해야 돼요.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 해가지고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 일반적으로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가 다양한다는 것은 2번과 관련시켜서 대체제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탄력성은 커진다, 이렇게 하고 4번은 맞는 지문.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량의 변화가 작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지문. 그래서 26번에 가서 탄력과 비탄력은 수량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수량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해가지고 점검을 하시면 답이 보이는 거고, 정답은 3번인데 바로 이 내용을 밑에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볼 때 탄력, 비탄력에 이 체크 포인트가 중요하거든요. 항상 먼저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 없으면 비탄력. 대체제가 있다는 건 용도 전환이 잘 되면 탄력, 안 되면 비탄력. 그런데 부동산의 용도는요, 주거용은 탄력으로 파는 거예요. 상업용, 공업용은 비탄력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에 비해서 주거용이 바꾸기가 쉽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은 탄력으로 보고 상업용, 공업용은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는데 주거용보다는 어렵다고 봐서 비탄력이다 해가지고 세 개를 묶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간과 관련시켜서 아무 말이 없을 때 개론에서 단기 그러면 수량의 변화가 없다 하고 완전 비탄력이에요. 다시요. 단기는 뭐라고 한다? 수량의 변화가 없다 해서 완전 비탄력. 그런데 장기는 탄력입니다. 자, 그런데 개론은 문제를 풀 때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요. 완전 비탄력이 맞지만은 만약에 비탄력까지도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이다 하면은 맞는 거예요. 원칙은 완전 비탄력인데 단기는 비탄력 이렇게 하고요. 장기는 수량의 변화가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탄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아무 말이 없는 것하고 생산 기간이 길다, 이렇게 생산 기간이 길다, 이런 말은 물건을 하나를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만들기가 어려우면 전체 물량의 숫자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생산 기간이 길다 그러면 비탄력으로 푸는 겁니다. 꼭 기억합니다. 생산 기간이 길다는 것은 비탄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찰 기간이 길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많이 볼 수가 있다, 수량이 많다 해갖고 관찰 기간이 길다 그러면 탄력. 그래서 이 기간 세 가지를 묶어 갑니다. 장기는 탄력, 생산 기간이 길다 그러면 비탄력, 관찰 기간이 길다 그러면 탄력. 이 세 가지 꼭 체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생산 기간이 길다는 것은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은 비탄력, 기존 주택 공급은 탄력,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품과 관련시켜서 일반적으로 필수품은요 비탄력입니다. 필수품이라는 게 뭐예요? 꼭 필요한 물건이죠. 바꿀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러니 비탄력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치품은요 안 써도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이라고 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으로 저가 제품은 비탄력으로 풀고 고가 제품은 탄력으로 풉니다. 원래 탄력이라는 것은 가격에 민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치품은요 가격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명품 같은 것을 막 50% 할인 판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이유는 명품에 대해서, 고가 제품에 대해서, 사치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제품은 탄력적이라고 한다면은 저가 제품은 비탄력으로 풀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저소득자들은요 소득이 적으니까 이거는
집을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탄력으로 풉니다. 그러나 고소득자는요, 돈이 좀 있으니까 얼마든지 집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득층은 탄력적이다. 그래서 같이 묶어갑니다. 필수품은 비탄력, 저가는 비탄력, 저소득은 비탄력, 이렇게 묶어서 풀어가고요. 아까 이야기할 때 주택에 가서 신규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기존 주택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신규 주택 공급 그러면은요, 여기서 공급은 뭘 따지냐면은 생산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은 생산 기간이 길다 해갖고, 생산 기간이 기니까 이거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이에요. 그런데 문제 풀 때 신규 주택의 수요는요, 이거를 이게 고가 제품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은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이건 탄력으로 푼다. 이렇게요. 다시요. 지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뭘로 푼다?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탄력이에요. 공급은요. 그러나 수요는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뭘로 푼다? 탄력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해서 이 체크 포인트 조금 까다로운데 세 개를 묶어서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기간이 장기냐, 그 다음에 장기는 그냥 탄력, 그 다음에 생산 기간이 장기 그러면 비탄력, 관찰 기간이 장기 그러면 탄력, 그 다음에 필수품은 비탄력, 저가는 비탄력, 저소득은 비탄력,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를 봅니다. 앞에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응용을 해보는 거죠. 1번,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탄력.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주거용은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있으면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다음 2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그러면 만들기 어렵다고 그랬죠? 비탄력이다. 그러면 맞는 거죠? 2번. 3번. 단기는 수량의 변화가 없는 기간이니까 완전 비탄력 그러기 때문에 맞는 지문. 4번.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인허가가 어렵다는 것은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비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규제 완화 그러면은요, 탄력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여기서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한다는 개념은 공급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물건을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물건의 수량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비탄력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조금 5번 지문이 어려울 수 있어요.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물건을 물량이 줄어든다고 풀고 이건 비탄력이다 푸는 겁니다. 해서 27번에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풀어갑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용어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자, 틀린 것 했어요. 1번.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을 한대요. 그러면 대체재가 있다 그러면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탄력이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진다 하면은 맞는 지문. 그 다음에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 걸 나타내는 정성적 지표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개론에서 우리는 정성적이라는 말이 있고 정량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수요 공급은 정량적 분석입니다. 말하자면 수량을 따지는 거다. 수량만 따지는 거다. 그러면 정성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뭐 행복하는 거냐 불행하는 거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돈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다. 돈이 적은 물건을 적게 산다 해갖고 수량만 따진다, 이런 개념을 정량적 분석이다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경우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감소한다 했는데, 자, 이렇게 지문을 푸는 과정에서 수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제가 항상 수입 그러면 탄접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탄접이고 해갖고 수입은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해야,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야 수입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 풀 때 수입 그러면 무슨 단어로 풀자? 탄접이고, 그래서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해야 올라간다. 자, 그러면 1번에 가서 1보다 크다 그러면 탄력이죠. 탄력인데, 탄력이라는 건 사람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그 임대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임대업자의 수입은 감소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에요. 만약에 1보다 클 때 임대를 낮추면은 전체 수입은 올라간다. 이렇게 하고요. 임대를 올리면 전체 수입은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임대업자가 임대 물량이 이제 많다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 장기에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장기는 탄력, 단기는 비탄력, 완전 비탄력. 예. 그 다음에 5번. 자,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이 돼. 완전 비탄력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완전 탄력이네요. 완전 탄력 그럼 수평이죠. 수평은 뭐가 일정? 가격이 일정. 그러죠. 가격과 임대료는 같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다. 그럼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보자고 그랬어요. 양이 증가, 공급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양이 증가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5번 문제를 풀 때 완전 탄력 그럼 뭐라고 한다? 수평 그러면 임대료 내지는 가격이 일정하다. 그리고 맞으면 하나 더 공급이 증가했어요. 양이 증가한다. 그래서 맞고요. 28번은 정답이 2번 이렇게 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 포인터로 말하자면은 총수입 이야기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가 총수익 그러면 뭐라고 하자? 탄접이고, 예, 탄력적일 때는 저가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탄력이라는 건 수량의 변화가 뭐 하는 거죠?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치킨과 우리가 이제 담배를 가지고 우리 그 용어 100강에서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치킨을 운영을 하는데 가격이 50%고요 수량이 150이라고 하자. 그러면 수량 변화가 많은 게 탄력이죠. 수량이 많이 왔어요. 그럴 때 가격이 10,000원에서 5,000원에서 50이었대요. 수량이 200에서 500에서 150이었대요. 그러면 수입이 10,000원일 때는 200만원, 그 다음 5,000원일 때는 250만원. 그래서 가격을 낮췄더니 수입이 증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력일 때는 저가로 해야 수입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고가로 하면 수입이 떨어진다. 이렇게 푸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비탄력 그러면 담배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담배 가격이 이제 100% 올렸대요. 그럴 때 가격이 3,000원에서 6,000원은 100%입니다. 그랬는데 수량이 25% 떨어졌대요. 그러면 이때에 가격이 더 많잖아요. 그럼 비탄력이죠. 그럴 때 가격을 올렸더니 3,000원일 때 200개니까 60만원 벌었는데, 만약에 가격을 올려서 6,000원이 되면은 90만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탄력일 때 고가로 했더니 총수입이 증가했다. 이렇게 풀고요. 만약에 비탄력인데 가격을 낮추면은요 총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해서 탄접이고 이렇게 풀어가지고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아까 우리는 총수익은 탄접이고로 풀고, 이 문제의 정답은 정량적으로 하자. 정성적이라는 말은 없다. 이렇게 풀어갑니다.